반갑습니다. HLB 제시 리버모어의 가르침, 일전에도 제시 리버모어의 이런 가르침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HLB하고 좀 연계가 될 만한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제시 리보모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 혹시 이렇게 들어보다가 이 찔리는데, 뜨끔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뭐 기분 나빠하거나 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뭐 이런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 돈을 갖는 큰 돈을 갖는 이런 멋진 경험을 못하는 이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대가들의 이런 가르침은 한번 뭐 받아들일만 하죠. 딱 보시고 들어보시고 이거는 진짜 받아들일만 한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꾸 고집 부리면서 니는 뭐 대가든 말든 뭐 나는 난 모르겠고 뭐 네 말 나는 못 믿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본인이 그냥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시 리버모가 한때 미국에서 모든 기업들을 제치고 얘는 그냥 단독 행동한 사람이죠. 늑대라고 불렸죠, 늑대. 혼자서 이렇게 외로운 늑대. 혼자서 주식을 혼자서 골방에서만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고 파티도 막 잘 즐기고 돈도 잘 쓰고 막 그랬죠. 한때 모든 기업들을 통틀어서 미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 1등 세금 1등으로 많이 낸 사람이 바로 이 제시 리버모입니다. 자, 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으면 지금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시 리버모였다, 아마 그러면 삼성전자가 번 돈보다 제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세금을 삼성전자보다 제가 세금을 더 많이 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자였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을까, 노력을 많이 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제시 리버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에도 성격이 다 있다. 인간하고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식을 이런 말들 있죠.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말들 있죠. 정말로 그런 부분들, 주식을 좀 해본 분들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버리고, 이렇게 좀 달래주면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또 털어져 버리고, 막 자기 마음이죠. 자, 인간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성격이 공격적인 또는 수줍은, 활동적인, 그리고 예민한, 변덕스러운, 지루한, 직선적인, 논리적인, 예측 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등 아주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자, 그 주식의 성격은 단이죠. 단 그 주식의 성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HLB는 어떤 상황일까? 자, HLB 지금 성격이 막 변할 수 있는, 변하는 그런 상황이죠. 뭐 거의 지금 이제 신약 개발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의 성격이 변했죠. 변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뭐 이런 거는 한번 보시고 지금 HLB는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자,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예측 가능, 예측 불가능이 있죠. 자,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예측 가능은 뭐냐? 정황상 방향은 우상향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뭐냐?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우상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와 인내심,
자,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제시 리버모어가 1910년대 뭐 이 정도 때 살았던 사람이죠. 아주 뭐 옛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상당히 그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성공의 필수 요소는 제시 리버모어는 이렇게 봤습니다. 가장 큰 거는 정보하고 인내심이다. 이렇게 두 개를 봤죠. 정보, 인내심. 그래프 분석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보하고 인내심 이렇게 봤습니다. 성공의 필수 요소로. 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 가운데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이거죠. 이 뭐 지금 피터 린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시 리버모도 그러고, 워렌 버핏도 그러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인내심이 어마어마합니다. 1조 투자해서 골드만삭스 1조 투자해서 5천억까지 떨어졌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몇 주 만에 5천억을 까먹었지만 그냥 뭐 허허 웃었죠. 인내심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세계 4위, 뭐 세계 2위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사람이 나라고 될 수 없냐? 그렇진 않죠.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시 리버모어는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피터 린치도 인내심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보통 투자하면 한 7년 동안 인내해버리죠. 그리고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 이런 거는 한 60년 인내를 해버렸죠. 그래서 뭐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단번에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단번에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게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비슷할 겁니다. 95%는 아마도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게 뭐 나만 잘못된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했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죠. 이런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제시 리버모어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주가가 상승 중일 때 거의 천장 부근에서 주식을 매수한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주식을 매수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환점이 형성되어서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린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보를 제외하면은 성공의 필수적인 단일 요소 하나 딱 뽑으면 단일 요소입니다. 단일 요소. 인내가 단연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 하나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정말 단순하죠. 인내 그리고 정보 딱 이거면 되는 거죠. 이 정보라는 부분은 HLB로 대응을 해본다 그러면 HLB가 정말로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성공을 하면은 또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게 베스트 오브 ESM을 받았구나 이런 부분 그리고 블랙록이 투자를 했네 뭐 이런 정보들 뭐 가진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엘리바를 인수를 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래야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조사를 해보고 이거는 정말로 될 것 같다 그런 확실한 신념과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를 빼게 되면은 정보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정보를 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내죠, 인내. 주가 그래프 분석하고 이게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정보는 그 회사가 정말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정보가 필요하죠.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내, 결국은 어찌 보면 멘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제시 리버모어는 인내를 뽑았고 이 피터 린치는 배포를 뽑았죠. 사실 근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인내를 하려면 배포가 필요하죠. 배포를 가지려면 또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또 이 배포를 가지기 쉽지 않죠.
약간 비슷한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단연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제시 리버모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고 싶은 사람이라면, 큰 성공이죠. 작은 조그마한 뭐 짤짤이 이런 거 말고 큰 성공을 거두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단순한 진리라 그랬죠.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딱 새겨야 되죠.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월요일이 되고 보다 보면 주가가 막 흔들리면 이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죠. 진리가 뭐라 했더라? 제시 리버모가 뭐가 최고의 덕목이라 그랬지? 이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주가가 이렇게 우르르 좀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 야 이거 끝났는가 보다 이러면서 막 인내고 뭐고 난 필요 없고 일단은 도망가자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올라가면은 인내심을 발휘하기보다는 막 올라가니까 본전 찾았다 그래 됐어 뭐 이런 생각이 뭐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당연한 거죠. 그런 부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게 95% 이상의 투자자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가는 아무나 되지 않죠. 자, 이런 진리를 마음에 딱 새겨야 되겠죠. 큰 부자가 큰 성공을 거둬보려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매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자신이 취하는 포지션이 매수면 매도,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도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야지. 이 매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흔들린다 그래서 내가 막 믿었던 부분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마치 건물에 불이 났을 때 IQ가 50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주가가 만약에 좀 빠진다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나도 모르게 매도에 손이 나갔죠. 그러고 정신을 딱 차려보면은 나 매도 안 했는데 언제 매도가 돼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매수 결정 그리고 또 매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하게 조사하고 자신이 취하는 포지션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선택한 주식의 가격 흐름이 느리게 진행된다고 해서 내가 이거 샀는데 상한가 간다며 상한가 간다며 이거 뭐 적정 주가 얼마라며 이렇게 한대 야 오늘도 뭐 200원 내리고 지지부진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택한 주식의 가격 흐름이 느리게 전개된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확실하다. 이 정보가 확실하다. 나는 이걸 정말 믿는다. 나는 인내심이 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느리게 가고 뭐 오르는 척하다 내리고 뭐 이런다고 여기에 의기소침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자신의 판단대로 그 주식이 정말로 이익이 나는 종목이라면 머지않아서 그 진가는 늘어나게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식이라면 참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럼 이걸 대입을 해서 HLB는 지금 이 부분, 지금 제시 리버모가 말하는 정말로 이익 종목이라면 머지않아서 그 진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정말로 HLB는 이렇게 참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진가를 드러낼 거냐. 이런 부분을 부합하는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옛날에는 뭐 그런 정보를 구하기 힘들었겠지만 1910년도 이때는 지금은 뭐 정보 구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정보 구할 수 있죠. 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했을 때야말로 주식을 매수할 최적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어, 베스트 논문상 딱 받았다. 이러면 야, 이건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 베스트 논문상을 줬다고 이거는 무조건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많이 감지를 했다. 그러면 매수 적기죠. 주가가 바닥에서 얼마 올라왔네. 이런 것들 보는 게 아닙니다. 주가의 바닥에서 2만 원 하던 게 6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6만 원에 샀으면 뭐 20만 원까지도 갔었죠. 순식간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딱 감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매수 적기다 이렇게 제시 리버모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는 시장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요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자, HLB로 대비를 해보면 지금 HLB 상황은 지금 시장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요소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죠.
HLB 상황이 어떠냐? 블랙록도 사고 뱅가드도 사고 세계 1등, 2등이 2대 주주, 3대 주주죠. 그랬더니 추종해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애플의 대주주 중에 한 회사인 지오드도 사고 프랑스의 큰 투자회사도 사고 노르웨이의 투자회사도 사고 막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 그리고 프리 NDA를 하기 전에 패키지 자료를 FDA에 제출하면 그 많은 엄청난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자료를 FDA 담당자가 한 달 동안에 무려 한 달 동안에 이거 뭐 하자 있는 거 없냐 다 조사를 하죠. 거기에서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야 안 돼 이러면서 리젝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FDA 잘 마무리했죠. 자, 그리고 베스트 논문상 수상했죠. 이 부분 정말로 크죠. 에스모 아스코에서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베스트 논문상을 받은 이런 약물이 FDA 승인 받지 못한 약물은 지금까지 제로죠. 이번에 이 리보세라닙이 받아내지 못하면 논문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땡 탈락. 이게 첫 번째 사례. 만약에 이 사례가 이렇게 첫 번째 돼버리면 야, 이 뭐 아스코고 에스모고 뭐 완전히 뭐 이 뭐 구멍가게구만 이러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이거 뭐 상 받아도 믿지 못할 곳이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권위 있는 두 군데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개판 5분 전이 돼 버리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공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FDA 승인 가능성이. 자, 그리고 엘리바 지분 100% 인수하죠. 리보세라님 같이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11월 5일 날 돈 입금시키죠. 그래봤자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은 엘리바 지분을 다 가져오죠. 11월 11일.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시장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요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뭐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사람마다 뭐 이거는 뭐 이래 해도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맞을지 뭐 아니면 이게 올라가는 게 맞을지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되죠. 자,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요소를 가장 많이 보겠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상황이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그리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방송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이런 상황은 이런 환골탈태하는 이런 상황을 가진 주식은 정말로 자주 오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로 뜸하게 한 번씩 온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제시 리버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러면서 그리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다. 이래 놓고 자기가 아니 다시 이랬죠.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극히 드문 기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극히 드물다 그러죠. 이건 뭐 아주 동의할 만한 얘기죠. 이런 기회 자주 오면은 여기 갔다가 또 이런 하면 되겠죠. 그럼 뭐 테마주는 자주 오겠지만 이런 기업 가치가 급변하는 그런 상황은 정말 극히 드문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대가들은 끝도 없이 노력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그때 당시에 최고 기업 뭐 어디 있겠죠. 거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제시 리버모지만 나는 업종의 선도주와 최우량 업종을 찾아내는 작업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 그러죠. 돈을 벌었지만 끝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이론들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쭉 얘기했던 부분이 그간의 숱한 경험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러죠. 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과 노력. 노력을 해야 되고 경험도 정말로 중요하죠. 노력보다 경험이 앞에 나왔죠. 경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우리나라의 뭐 공매친 이런 세력들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뭐 성공했던 이런 경험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설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이도 얼마 안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배운 뭐 이론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실전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나 이 경험이 많은 블랙록, 뱅가드, 지오드, 뭐 프랑스, 노르웨이 이런 데는 경험이 많으니까 알아보고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는 내 열정과 도전 의식이 기반이 된
정신적인 도전 과제이기도 했죠. 그냥 돈만 보고 한 게 아니죠. 자, 이런 열정, 자신의 열정을 불태운 거죠. 그리고 도전의식, 그냥 도전 한번 해보는 거죠. 열심히 노력한 거죠. 선도적 최고장 찾아낸 거. 이런 정신적인 도전 과제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갖는 거는 역시나 멋진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큰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요트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죠. 요트에 친구들하고 여자들하고 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30박 31일로 참치 낚시하러 다니고 막 그랬죠. 사람입니다. 이런 돈이 많았다고 해도 끝도 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좀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렇게 경험을 또 아주 많이 했고 실제로 돈을 미국 내에서 제일 많이 벌어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좀 새겨 들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